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제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교재 14쪽을 펴시고요. 자,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 이제 제가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교재를 그냥 읽어주는 수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을 위주로 지금 진행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기본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지식을 한 70% 완성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또 더 많은 것들을 채워나가는 거니까 지금 이때 주요 부위부터 공부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은 혼자 읽어봐도 좋은데 안 봐도 돼요. 안 보고 바로 이 수업 내용 중심으로만 복습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즉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그 빠뜨린 부분, 그러니까 교재에서 순서대로 즉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즉 비워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른 걸 보면서 참고하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것이고, 여러분들 주요 내용 중심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노트 준비했죠? 자, 그럼 갑니다. 자, 언어의 기능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어의 특성을 했고, 오늘은 언어의 기능을 살펴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언어의 특성은 그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즉 아직 사용하기 전에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했다면, 이제 언어의 기능은요, 실제로 사용했을 때, 그 언어를 사용했을 때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담화로서의 즉 언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담화 그러니까 즉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말하기예요.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있고,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있고,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그런 다음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겠죠. 이 장면 속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언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해. 그 장면 속에서 주고받을 때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화자와 청자가 있어서 주고받는 것, 그 상황을 담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생각을 해보자고. 화자가 청자와 즉 언어를 주고받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가 하는 역할은 의사소통이죠. 즉 의사소통을 위해서 즉 언어를 사용하는 건데, 그 첫 번째는 화자가 생각하는 바, 즉 이성적으로 그 생각하는 바, 어떤 사실이나 의견 등 이렇게 화자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거죠. 그 생각을 언어에다가 담아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언어의 1차적인 기능은 표현의 기능 혹은 표현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언어의 1차적인 기능 뭐다?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표현적 기능. 그런데요, 이 표현은 반드시 청자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죠. 예를 들어 이 금은 무게가 5g이다. 또 이 물건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어떤 사실 등을 또는 의견 등을 청자에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를 표현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예를 들어 집에 공부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누가 듣는 사람도 없는데 아 힘들다 혼자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멋진 풍경을 봤을 때 와 하고 즉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이 삐끗해서 아플 때 누가 듣느니 상관없이 뭐예요? 악 하고 소리를 지르죠. 우리 계단 내려가다가 발 삐끗했는데 옆에 듣는 사람 있으면 참았다가 악 이래요? 아니죠. 즉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토해내는 말이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출적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의 기능은 일단 두 가지로 먼저 나눠야 돼. 즉 언어의 기능이 1, 2, 3, 4 여러 개가 있는데, 즉 거기서 먼저 두 가지로, 하나는 청자를 염두에 두고 자기 생각을 담아서 말하는 것, 표현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청자와 상관없이 청자를 고려하지 않고 즉 거의 본능적으로 놀람이나 감탄 등을 드러내는 이런 기능을 표출적 기능이다라고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표현을 했는데
표현을 했는데 특별히 그 표현한 것이 청자와의 관계, 즉 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인사말을 주고받거나 또는 뭐 가벼운 날씨 얘기를 하거나 또는 농담을 주고받거나 이렇게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즉 사회적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별 의미 없이 즉 인사말을 주고받는 게 있어요. 이걸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친교적 기능이다. 그래서 언어의 세 번째 기능은 친교적 기능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교적 기능은 또 다른 말로 사교적 기능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해됐어요? 자, 다음. 이번에는 마침 화자가 청자에게 뭐라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청자의 행동화를 요구할 때, 행동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지 마라 금지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하라 명령하거나 이렇게 금지나 명령 등을 담고 있으면, 예를 들어 철수야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마 라고 하거나 철수야 여기는 금연장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즉 결국 간접적으로 말하든 직접적으로 말하든 화자의 행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즉 가마적 기능이다. 그래서 언어의 네 번째 기능 가마적 기능이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마적 기능을 다른 말로 지령적 기능이다, 지령적 기능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우리가 언어를 사용했을 때 그 기능은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담아 표현한다, 표현의 기능. 그런데 청자에 대한 고려 없이 본능적으로 드러낸다, 표출적 기능. 이렇게 둘로 먼저 쪼개고, 그 다음 그 표현한 것 안에서 특별히 인사말을 주고받거나 날씨 이야기를 하거나 농담을 주고받으면 이는 친교적 기능이고, 반면에 그 표현한 것이 행동화를 요구하면 이를 가마적 기능이라 한다. 그러면 어떤 표현한 말이 이 둘에 해당이 안 된다면 그대로 뭐야? 표현적 기능이 되겠지. 자, 다음. 이번에는요, 화자가 표현한 것을 그대로 저장 매체에 담았어요. 자, 이렇게 동영상에 담거나 아니면은 어떤 음성 파일에 담거나 책에 담거나, 그래서 도서나 파일 등 이런 저장 매체에 담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특별히 뭐라고 불러? 즉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요즘은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드러내도요, 이걸 정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실적 정보인지 아니면 의견을 담은 정보인지 모두 이제 뭉뚱그려 정보라고 하는데, 그 말한 것, 그 정보를 이렇게 도서나 파일 등에 이렇게 담아서 드러내면 이를 우리가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 혹은 교재에 써있듯이 보존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즉 도서나 파일에 담아두면 그 내용은 충분히 어때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고, 지금 우리 강의도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직접 면대면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는 무슨 기능을 하고 있냐면 표현적 기능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 부분 뭐 잘 지냈어요? 이러면 친교적 기능도 들어가고, 또 자, 필기하셔야 돼요 하고 이렇게 어떤 행동화를 요구하면 가마적 기능도 되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동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즉 제가 강의한 내용을 이 동영상 파일을 통해서 받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면대면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이건 표현적 기능이지만, 이 동영상 파일 속에 담겨있는 제 설명은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은 특별히 언어의 다른 기능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기능을 보이든 그것을 저장 매체에 담아두면, 그러면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5가지 언어의 기능을 설명했고요. 이제 끝으로 2가지 옵션이에요. 2가지
뭐냐면 미학적 기능이 있고 관어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미학적 기능이라는 얘기는 이왕이면 말을 할 때 듣기 좋고 말하기 쉽게 하자는 거예요. 듣기 좋고 말하기 쉽게 하자. 따라서 이를 미학적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미학적, 그러니까 시나 소설에서처럼 아름답게 쓰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아니고 듣기 좋고 말하기 좋게 하자. 대신 이런 미학적 기능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제 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학적 기능을 다른 말로 시적 기능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면 안 될 게, 시적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서 시에서만 사용되는 게 미학적 기능이 아닙니다. 미학적 기능은 즉 일상생활에서 말을 보다 듣기 좋고 편하게 말하고 듣는 것을 미학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직에서 한번 이런 문제를 물었어요. 철수와 바둑이라고 말하는 게 편하고 듣기 좋은가? 바둑이와 철수라고 말하는 게 듣기 좋은가? 아무래도 즉 이음절에 말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삼음절을 얘기하는 게, 먼저 삼음절을 말하고 이음절을 얘기하는 것보다 말하기 쉽고 듣기 좋더라. 이와 관련된 언어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럼 뭐예요? 답은 미학적 기능이다. 그죠? 자, 다음 관어적 기능은요, 즉 언어를 통해서 낱말의 뜻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풀이로 사용됐을 때 그 말들을 언어의 관어적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언어의 기능 7가지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4쪽부터 15쪽까지가요,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고요. 시험에서는 이런 식의 질문을 하죠.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을 위해 좋다, 이런 표어를, 즉 격언을 주고, 이 격언 속에 담겨있는 언어의 주된 기능은, 그럼 어때요? 일단은 표출 아니죠. 본능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 표현한 거야. 근데 표현한 건데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뭐야? 아, 이제 일찍 일어나야겠구나. 건강을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하를 요구하니까. 무슨 기능? 가마적 기능.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요, 어딜 가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언어의 기능이라는 걸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언어 안에서도 뭐야? 우리 국어죠. 국어. 그래서 국어의 특징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 16쪽과 그리고 우리 교재 16쪽부터 18쪽, 즉 문체라는 것이 잠깐 나와요. 요건 여러분들 참고로 즉 문제를 풀면서 혹시 문체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참고로 즉 읽어보라고 넣어둔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말의 즉 언어는 사회를 반영해요. 그래서 언어와 사회의 관계, 즉 언어는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죠. 그래서 사회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럴 때 첫째, 그 언어가 하나의 사회적 틀로서 유형화되어 있으면 그걸 문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언어는 사회의 특성과 관계된 문체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걸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언어는 사회 계층을 반영한다. 또 언어는 즉 지역을 사회 제도 및 구조를 반영한다. 그리고 3번째, 언어는 즉 시대를 반영한다. 4번째, 언어는 지역을 반영한다. 그래서 예문을 주고 이걸 이제 시험에 낼 때는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셔도 되는데요. 시험 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예문을 주고, 자,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16쪽에 맨 아래에 보면 흥부전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밥이 어떻게 중요한 것이라고 밥상을 치섰소. 밥이라 하는 것은 나라에 오르면, 나라는 임금을 말하죠. 수라라고 하고, 수라 동그라미. 양반이 잡수시면 진지라고 하고, 하인이 먹으면 입시라고 하고, 제배는 동년배를 말해, 같은 연배. 제배가 먹으면 밥이라고 하고, 제사에서는 진맨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자, 이 예문을 주고 이 예문에서 같은 밥을 임금에게 올릴 때는 수라, 양반에게 올릴 때는 진지, 또 하인이 먹으면 입시, 또 동년배가 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즉 밥이라고 했고, 제사에 쓰면 진매다. 즉 같은 밥을 가지고 이렇게 그 대상, 즉 그 말을 듣는 그 대상의 계층, 즉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더라, 즉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예문을 주고 이 예문과 관계된 언어의 사회적 관계는 하면은 언어는 뭘 반영한다? 사회계층을 반영한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요, 조금 유치한 문제 하나 나왔죠. 지금 얘기한 이 지문에서 수라와 진지와 입시 등을 빈칸으로 두고요. 그 빈칸에 알맞는 표현은, 이런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진지는 우리말인데요. 수라는 몽고예요. 몽고에서 들어온 몽고어라 한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체와 사회적 관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20쪽부터 이제 여러분들 4쪽, 즉 맨 위에까지, 그러니까 국어의 특징 나오기 전까지는 요건 나중에 공부하다가 어떤 문제에서 혹시 참고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읽어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될 건 23쪽에 보면 우리 국어를 어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눴어요. 자, 23쪽 맨 아래에 잠깐 봐보세요. 자, 우리 말은요, 우리 국어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즉, 한자로 바꿀 수 있는 한자어. 이게 우리말에 어때요?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고유어.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어는 이렇게 삼중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 외래어, 즉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냐, 이걸 가끔 서울시에서 물어요.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는 거의 묻지 않고요. 서울시 시험이나 또 경찰청 시험 같은 이런 시험에서 가끔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즉 일부러 한번 봐두시고, 아, 이건 중국어에서 왔군, 이건 몽고에서 왔군, 이걸 살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쪽으로 이제 가면요, 본격적으로 우리 국어의 특징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우리 국어의 특징은 우리 시험에서 국가직, 지방직 등에서 한 문제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국어의 특징 했을 때 먼저 개통상 우리말은 알타이어다. 그리고 그 형태상 도착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보죠. 자, 우리 국어가 알타이어다라는 것은요, 개통상 알타이어다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언어들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몇 가지 어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혈통도 몇 가지 이렇게 인류의 혈통 속에 분류를 하듯이 언어 역시도 뭐 유럽어, 뭐 인도어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혈통들을 보이는데, 우리말은 그 중에서도 알타이어에 속한다. 선생님이 학생 때는 우랄 알타이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우랄 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우랄 어족과 알타이 어족이 또 갈라졌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어는 개통상 알타이어다. 요건 단순 암기. 알겠습니까? 단순 암기. 그냥 외우면 돼. 우리 국어는 선생님 알타이어의 뭐 특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은 전부 우리말의 특징이니까, 즉 다음 시간에 국어의 특징을 자세히 하면 그게 곧 알타이어의 특징이니까 알타이어의 특징이 뭐다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우리 국어는 알타이어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자, 문제는 요거야. 우리 국어는 형태상 교차본데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말의 이 교차어의 특징을 이해하려면 잠시 영어와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이제 이 교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영어와 비교를 하면요. 영어는 굴절어거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영어에서 우리말의 그에 해당되는 게 he죠. 그러면 이렇게 he라는 표현을 쓰면 영어에서 얘는 주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라는 말만 가지고는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가 하고 이렇게 조사가 와야 비로소 얘가 주어로 쓰였다 혹은 보어로 쓰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어쨌든 he라는 표현, 이 형태가 보이면 얘는 주어야. 자, 그리고 이제 목적어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말은 그라는 말에 이제 목적어라면 그를 하고 또 이렇게 조사가 오지. 그래서 얘는 목적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어때? 목적어라면 him 하고 형태가 바뀌지. 그래서 영어는 문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굴절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말은 이 조사가 즉 붙어서 원래 대명사 그라는 말 뒤에 조사가 붙어서 그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죠. 우리 이걸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문법적인 걸 표시하는 형식 형태소라는데, 이렇게 우리말은 그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와 그리고 그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주는 형식 형태소가 만나서 그 문법적인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체언들은 조사가 붙어서 이것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뭔가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 그래서 이를 교차어 또는 첨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엔 동사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말에서 즉 쓰다. 그러면 이 글을 쓰다 라는 말이 과거 시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쓰다 라는 말에 하는 과거 시제 선호말 어미가 와서, 지금은 선호말 어미, 과거 시제 선호말 어미 이런 문법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뭐가 온다 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 자, 과거 시제 선호말 어미를 써서 과거형을 보여주죠. 그래서 쓰다라는 말에 과거 시제가 와서 썼다라고 이렇게 과거를 표현해요. 역시 이번에도 그 과거 시제라는 문법적 표시를 뭐가 해주죠? 자, 이렇게 체언, 즉 명사, 대명사 뒤에 오는 건 조사지만 이렇게 용언, 동사나 효용사 뒤에 오는 건 어미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어미가 와서, 그것도 선어말 어미가 와서 문법적인 걸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는 어떻죠? write라는 말을 과거 시제로 쓰면 wrote. 맞나요? 그죠? wrote. 그러면 또 얘는 뭐야? 뭐가 새로 온 게 아니라 형태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굴절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어미가 와서, 어미라는 형식 형태소가 와서
또 문법적인 걸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뭐라고 한다? 교차어, 첨가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의 짧은 영어 실력으로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를 들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바로 우리말은 형태상 교차어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말은 교차어라, 즉 문법적 관계를 조사, 어미 등이 즉 표시하는, 그래서 문법적 관계를 즉 드러내는 조사, 어미 등이 실질 형태소에 붙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낱말이다. 그래서 우리말의 특징으로서 교차어라는 거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또 중요한 요소, 바로 우리 국어의 특징을 또 수업 시간에 검토할 건데요. 오늘 일단 배운 거 잠깐 정리하면, 먼저 첫 시간에 우리 언어의 특성 했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즉 언어의 기능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언어는 일단 표현적 기능 아니면 표출적 기능이다. 근데 표현적 기능은 다시 또 명령이나 금지를 나타내면 가마적 기능이고, 반면에 인사말을 주고받으면 친교적 기능이고, 그리고 말하고 있는 그 말한 내용을 어떤 CD나 도서나 이런 파일 등에 담으면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고, 그리고 이왕이면 말을 할 때 부드럽고 듣기 좋게 말하자는 걸 즉 미학적 기능이라고 하고, 그리고 국어 사전에서 낱말 뜻을 설명하는 데 쓰는 것을 관어적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교재에서 여러분들의 사회와 문자의 관계 즉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나 또 기타 경찰청 등의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묻는 이런 걸 준비하는 친구들은 즉 우리 국어의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에서 외래어가 어느 지역에서 왔는가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국어의 특성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우리 국어는 형태상 교차어라는 것, 그리고 계통상 알타이어라는 것,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4쪽 즉 국어의 특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